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방영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랑 수업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가수 강정현과 애녹, 두 인물 사이에서 벌어진 가정 형편 관련 대화로부터 비롯되었는데, 단순한 말 한마디가 프로그램 내내 묘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게다가 애녹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방송 후에도 온라인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화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게 되었는지, 양측 인물들의 배경과 감정선, 그리고 한국 예능의 특성과 대중적 반응 등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맥락과 촬영 현장 뒤에 있는 이야기, 나아가 시청자들이 느낀 감정과 사회적 담론까지 다양하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의 무대가 된 프로그램 신랑 수업부터 소개해야겠습니다. 신랑 수업은 주로 출연자들의 결혼관이나 연애, 가정 이야기를 다루는 예능으로 출연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고민이나 문제, 또는 함께하는 미션 등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거나 시청자들에게 교훈과 재미를 주는 포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출연자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걸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며 성장해가는 구성이 많다 보니 일종의 관찰 예능과 토크쇼가 결합된 형태로 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출연자들끼리의 관계와 감정선이 수시로 부각된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칭찬하고 때론 충고도 하면서 함께 수업을 받는다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과 감정 표출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이번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강정현과 애녹입니다. 대체 강정현이 왜 그런 말을 했으며 애녹은 왜 그 말에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을까? 두 가지 질문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측이 편집한 내용만으로는 강정현이 의도치 않게 혹은 방송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만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는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강정현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강정현은 방송인 가수 엔터테이너 중 한 명으로 비교적 안정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여러 예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원문에서도 내 가정은 어느 정도 물질적 여유가 있다는 식으로 본인이 직접 언급했다고 하니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애녹은 과거 여러 프로그램이나 인터뷰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부모님이 일찍 작고하셨다는 식의 안타까운 사연을 밝혀왔거나 적어도 방송 내에서 그런 비슷한 내용이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은 풍족함을 누리며 자란 편, 다른 한 사람은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장한 인물이라는 대비가 프로그램 초반부터 존재했던 것이지요. 프로그램을 지켜보면 이 둘의 차이가 종종 화제나 논란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강정현은 애녹에게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지만 그러한 감정을 어설프게 드러내는 게 오히려 상대방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작진 측에서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신랑 수업은 출연자들이 서로의 삶을 비교하거나 결혼관과 가정관을 논하는 데서 재미를 뽑아내는 형식이라 가정 형편 이야기가 오갈 때 충돌이 빚어질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우려가 현실화된 사건이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한 듯합니다. 강정현은 방송 중 애녹을 평가하면서 애녹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늘 말했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내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더라. 처음엔 몰랐다가 점점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즉,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애녹이 자랐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지요.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는 어떤 면에서는 애녹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난 잘 몰랐는데 정말로 힘든 환경이었구나. 대단하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강정현이 그 표현을 상당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했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애녹의 가정 형편은 제 가정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 가정은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물질적 여유도 있지만
에녹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딱 잘라 말했죠. 이 발언은 의도 자체는 에녹이 정말 대단하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밝고 긍정적으로 컸다는 게 놀랍다라는 취지일 수 있으나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상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거나 가난한 과거를 스스로 극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 상황은 내 상황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는 말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방송 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자신의 상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욱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에녹의 반응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이었고 표정이 굳어졌으며 말도 잇지 못한 채 방송 내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합니다. 에녹이 나는 내 가족이 자랑스럽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곧 가난하거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걸 굳이 대놓고 비교당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겠지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에녹은 촬영장을 떠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 그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에녹은 과거 방송을 통해 이미 가족 이야기를 여러 번 하면서 힘든 시절을 극복하며 성장했다는 내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이때 시청자들은 에녹의 진솔함에 감동했고 그의 긍정 에너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정연의 발언이 오히려 그 상처를 건드리고 상처가 다시 도지는 계기가 된 셈이지요. 그렇다면 강정연은 왜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단순히 내가 이토록 차이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놀라움을 표현하려 했을 수도 있고 예능 특성상 솔직함을 강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는 강정연의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라서 의도치 않게 에녹에게 상처가 된 것 같다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예능이라고 해도 개인의 가정 형편을 저렇게 비교하는 건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지요. 특히나 트로트나 결혼 예능처럼 가족 이야기가 자주 오가는 프로그램에서 경제적 배경을 함부로 비교하는 건 자칫 민감한 문제를 야기하기 십상입니다. 강정연의 발언이 일부 시청자에게 과도한 평가로 받아들여졌고 에녹에겐 의도치 않은 상처가 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에는 강정연이 좀 더 완곡하게 말했어야 했다. 굳이 방송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야 했나 하는 반응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미 에녹이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여러 번 밝혀왔으니 시청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 강정연은 단지 그걸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예능 특유의 솔직함이 때론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여기서 방송을 기획하고 촬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랑 수업 같은 프로그램은 출연진의 솔직, 담백한 모습이 핵심 재미 요소입니다. 그러니 제작진도 대본에 서로의 가정 형편과 가치관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는 식의 구조를 마련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출연진 간 갈등이나 화해 과정을 보여주면서 시청률을 높이는 전략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드러났듯 가정 형편과 경제적 사정은 개인에게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공감과 감동 대신 상처와 논란만 남길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방영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에는 대체로 에녹에게 동정과 공감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는데 잘 사는 사람이 생각 없이 너희 집 힘들었겠다 라고 하면 되게 상처받는다. 에녹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괜히 내 얘기 같아서 울컥했다는 식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배경이 개인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걸 함부로 언급하거나 평가받으면 불편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에녹도 나는 내 가족이 자랑스럽고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했다고 말했지만 그게 방송상에서 불행 대 행복을 비교당하는 소재가 되니 괴로웠을 테지요. 그렇다고 강정연이 악의적으로 이 말을 꺼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그도 나름대로 내가 몰랐던 에녹의 과거를 알고 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도를 표현하려 했을 텐데 표현 방식이 서투르거나
상대방 입장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예능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리얼토크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날 것의 솔직함이 좋긴 하지만 그게 때로는 누군가를 아프게 만드는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방송이 끝난 후 카메라가 멀어지자 눈물을 흘리며 촬영장을 떠났다고 전하는데 이 부분은 시청자들이 큰 동요를 일으킨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가 평소엔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이번 말 한마디가 억눌린 상처를 건드린 듯한 인상을 남긴 것이지요. 또 이후 에녹이 자신의 SNS나 인터뷰 등에서 추가 입장을 밝힐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강정현과 에녹 사이가 벌어지거나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방송을 계기로 둘이 화해하고 더 돈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스토리의 후속 전개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이 가정 형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요점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에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누구나 제각각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는데 방송 속에서 잘 사는 집 vs 못 사는 집이라는 식의 단순 이분법이나 비교가 이뤄지면 진짜 본질은 희석되기 쉽습니다. 그 본질이란 사람은 저마다의 출발점과 배경이 있고 그걸 극복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든지 다채롭다는 점입니다. 에녹 같은 경우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 나름의 행복과 자부심이 있으며 그것을 쉽게 타인이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번 사건은 이런 감수성이 예능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랑 수업은 출연자들의 결혼관이나 가정 이야기를 다루는 포맷답게 앞으로도 유사한 갈등 구조를 반복하며 시청자의 이목을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능이기에 가능한 극적인 연출이나 출연자들의 눈물과 고백, 화해 과정을 통해 감동 코드를 자아내는 것이 전형적인 방식이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실제 인물들의 상처가 얼마만큼 고려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편집되느냐입니다. 이번 경우처럼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분열되고 한 출연자가 큰 상처를 받은 상태라면 제작진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를 보완하거나 양측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나쁜 결과만 초래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에녹의 눈물에 공감하며 그가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표현했다. 특히 에녹의 사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이 재조명되었다는 점에서 방송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능이 오히려 공감과 이해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청자 반응은 한국 방송 문화에서 개인의 사연이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을 지니는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때로는 사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에 감정이입하고 자신이나 주변인의 상황과 비교하며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에녹의 가족사나 강정현의 반응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중은 가난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인간의 자존심 등이 총체적으로 얽힌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때때로 사랑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갈등 구조로 시청률을 올리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공론화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정현과 에녹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감정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시청자들이 궁금해한다고만 언급돼 있습니다. 아직 후속 방송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둘의 직접적 인터뷰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에선 사건 발생 직후 편집된 영상이 방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사후에 추가 촬영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거나 반대로 더 증폭되기도 하지요. 시청자들은 이런 후속 스토리를 기대하며 다음 회차 또는 특집 편성 혹은 출연자 SNS 업데이트를 기다리게 됩니다. 방송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제작진이 단순히 갈등이 있었다, 끝 하고 끝내버리면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강정현과 애녹에게는 충돌만 남은 채 마무리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후속편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거나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 사건이 프로그램 내에서 큰 감동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능 특유의 갈등 해소, 성장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실제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애녹은 촬영이 끝난 뒤 내 가족이 자랑스럽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했는데 그런 식으로 비교당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는 방송이 끝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을 상처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송이 만든 갈등을 재미로 소비하고 지나가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상처를 오랫동안 안고 살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강정현도 난 단지 솔직하게 내 느낌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이후부터 발언에 더욱 신중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예능은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스타일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후폭풍은 종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어지지만 시청자들은 편집된 결과물만 보게 되므로 실제 인물들의 내면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는 제대로 모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한 사람이 눈물을 보이며 촬영장을 떠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 적잖은 시청자들이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실제 상처가 드러난 거 아닌가? 하고 우려하게 되는 것이지요.